빠방하이. 상상력의 끝판왕 픽사, 특히 몬스터 주식회사는 엄청나죠. 옷장 속 괴물들이 아이들을 놀래키고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 이 영화 물론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베리베리 많은데요. 몬주의 원래 스토리부터 폐기된 속편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른 디즈니 픽사이네와 마찬가지로 몬주도 몇 번 뒤집혔습니다. 원래는 30세 어른의 이야기였다는 거 아셨나요? 이 스토리도 진짜 꿀잼입니다. 몬주의 스토리변 천사 한번 살펴볼까요? 1994년에 한 식당, 향후 픽사의 3대장인 존 레시터, 피트 닥터, 앤드루 스탠든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내가 방을 나가면 장난감이 살아 움직이는 줄 알았다. 토이스토리는 진짜 공감 가는 작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갔는데요. 피트 닥터는 나도 어렸을 때는 벽장에서 괴물이 나올 줄 알았다고 맞장구 칩니다. 다들 자기도 그랬다며 공감하던 그때 이거 괜찮은데? 벽장 속 괴물에 대한 아이디어 득템.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 첫 번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평범한 30세의 남자. 되는 일도 없지, 자신감도 없지, 그냥저냥 살아가는 중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아직까지 벽장을 무서워한다는 것. 괴물이 나올까 매일 밤을 벌벌 떨면서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괴물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서 난리를 치다가 벽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괴물들의 세계인 몬스트로폴리스 도착. 숲속을 헤매면서 무서운 괴물들을 마주합니다. 알고 보니 이 괴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형상화된 것. 이걸 하나씩 정복하면서 괴물, 즉 두려움을 없애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도 좋았는데요. 역시나 패기. 너무 무섭고 심오한 얘기가 될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괴물들 디자인도 한몫했죠. 이게 썰리번의 초기 디자인. 토이스토리처럼 아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는 목표로 모두 뒤집어 엎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로 변경, 괴물은 물리칠 대상이 아닌 친구로 변경하죠. 디자인과 설정도 이렇게 변경됐다가 이렇게 변경됐다가 이렇게 재탄생. 수많은 수정 끝에 명작이 탄생한 겁니다. 최종본이 최고이지만요, 원본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인간 세계와 다를 게 없는 비주얼의 몬스트로폴리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했습니다. 현재의 미국이 아닌 60, 70년대의 미국과 유사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몬스터 세계의 역사와도 연관이 깊죠. 사실 괴물들이 처음부터 여기 산 건 아닙니다. 인류 태초부터 괴물들은 인간과 공존해서 살아왔는데요. 몬스라고 불리며 자신들의 영역을 잘 유지했죠. 하지만 인간의 쪽수가 점점 많아지고 지능이 발달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몬스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우리보다 털도 많고 이상한 거지? 몬스를 하나둘씩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인간보다 작던 몬스, 급기야 괴롭힘을 당하며 모조리 쫓겨나죠. 그렇게 몬스들은 본토를 떠나 망망대해를 헤엄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묘한 분위기의 미지의 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몬스트로폴리스를 건설하죠. 이 섬에는 특이한 과일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걸 먹은 괴물들은 점점 덩치가 커지고 제각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물을 마시다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몬스, 험악해진 얼굴에 깜짝 놀라 기겁을 하죠. 놀람도 잠시. 인간들이 겁주면서 쫓아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덩치도 커졌겠다, 무서워졌겠다, 인간들을 골려주기로 마음먹은 건데요. 동굴의 문을 통해 인간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인간들을 놀래킵니다. 아기자기한 복수에 통쾌하던 몬스들, 이게 웬걸? 에너지까지 생기네? 심지어 아이들에게서는 몇 배 에너지가 나오는 걸 발견하죠. 그렇게 몇천 년간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얻고 몬스트로폴리스를 발전시킨 겁니다. 여기에 모터를 달아준 건 몬스터 주식회사. 특히 베이비붐 시대에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인간 세계보다 크게 발전하죠. 하지만 이런 성장은 60, 70년대에 멈추고 맙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미디어와 게임에 노출되어 겁이 없어지고 괴물들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십 년간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정체된 몬스트로폴리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몬스터 주식회사 사장이 아이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게 몬스터 세계관의 대서사시. 아이들의 웃음은 두려움의 몇 배 에너지를 낸다는 걸 발견했으니 인간 세계보다 더 발전하겠네요. 몬스터 주식회사의 괴물들,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제작진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화하며 동화를 다 뒤져서 괴물들을 만들었죠. 덕분에 몬주를 보면 웬만한 네임드 괴물들은 다 볼 수 있다고.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부기맨 괴담. 벽장 속 괴물이 밤마다 아이들을 놀래킨다. 영화 설정의 첫 단추나 마찬가지인 이 설정은 부기맨 괴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망태 할아버지인 셈인데요. 미국에서는 정말 흔한 괴담이죠. 부기라는 단어는 중세 영어 바그에서 파생된 것으로 무서운 무언가
무언가 말 그대로 고정된 형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 형태는 아이들의 두려움에 따라 바뀐다고 하죠. 원래 스토리 속 괴물이 주인공의 두려움이 실체화됐다는 설정이 여기서 온 겁니다. 둘째, 주인공 썰리번. 썰리번은 전설의 괴물인 베헤모스와 오거를 합쳐놓은 몬스터입니다. 특히 베헤모스는 괴물들 중에서도 강력하기로 유명한데요. 썰리번이 가장 센 것도 여기서 착안했죠. 셋째, 마이크. 마이크는 워낙 유명한 괴물인 키클롭스가 모티브. 여기에 도깨비 형상을 더했는데요. 처음엔 느낌을 살리려고 머리에 뿔도 달고 손이 없는 형태였죠. 너무 기괴해 보여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꿨다고. 다음은 예티. 얘는 괴담 속 이름도 예티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서린으로 유명한데요. 인간 혹은 다른 동물들과의 접촉을 꺼려서 산속에 혼자 숨어있다고 하죠. 예티가 설산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여기서 착안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워터누주는 거미 괴물인 드라이더, 실레아는 그 유명한 메두사, 크라켄, 바쿠 등 많은 괴물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되면 소개하겠습니다. 넷. 이런 노력으로 탄생한 몬스터 주식회사,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봉 당시 역대인이 흥행 수익을 갈아치우면서 돌풍을 일으켰죠. 세계관도 탄탄하겠다, 바로 속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12년이나 지난 2013년에야 속편이 나왔죠. 그렇게 등장한 몬스터 대학교, 흔한 티네이저 영화 같은 평으로 그리 좋지는 않았죠. 물론 흥행은 성공했지만요. Anyway, 빠방이들은 이 12년 사이에 진짜 속편이 기획됐다는 사실 아셨나요? 원래 이야기는 프리퀄이나 스피노프가 아닌 속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썰리반과 부가 만난 후 긴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썰리반은 부를 잊지 못합니다. 마이크는 부의 생일에 맞춰 선물을 주러 가자고 하죠. 그렇게 오랜만에 부의 방에 도착했지만 웬 할머니가? 멘붕이 세게 온 이 둘은 부를 찾으러 인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여기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던 것, 거기 누워있던 할머니가 부였던 겁니다. 인간 세계와 몬스터 세계는 시간 개념이 달라서 몰랐던 거죠. 할머니가 된 부는 웃음을 잃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썰리반은 마지막으로 부를 웃겨주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마무리. 이건 속편의 여러 기획안 중 하나였는데요. 도중에 픽사가 디즈니에 인수되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엎어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토이스토리 3 못지않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디테일 장인어른 픽사, 몬스터 시리즈에도 이스터에그가 넘쳐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 히든시티 카페. 출근하던 중 지나친 이곳은 실제 장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픽사 직원들의 몬스터 프로젝트 첫 회의가 열렸던 그곳이죠. 이 때문에 내부에서 몬스터 주식회사 프로젝트를 히든시티 프로젝트라고 불렀다고. 둘, 우회방 속 장난감들. 픽사의 룩소볼, 토이스토리의 제시 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건 니모 인형. 2년 후 개봉작인 니모를 찾아서 떡밥을 숨겨놨죠. 셋, 주방장의 이름. 얘 이름은 유명 스톱모션 애니메이터의 이름을 딴 해리하우젠. 레리 해리하우젠은 수많은 작품에 참여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얘 자체도 대표작 중 하나에 괴물에서 영감받아 제작했죠. 넷, 공포 시뮬레이터의 번호. 이 번호는 픽사 스튜디오의 실제 전화번호였다고. 다섯, 렌달이 변신할 때 등장한 벽.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토이스토리 앤디의 방 벽지입니다. 여섯, 부의 그림의 비밀. 이 그림 맨 위에 메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건 부의 본명으로 부의 성우 메리 깁슨에서 따온 겁니다. 일곱, 여기 보이는 중국집 용기. 라따뚜이에도 토이스토리에도 나오고 인사이드 아웃에도 나온 픽사 전용 용기이죠. 여덟, 렌달이 얻어맞을 때 등장한 이 트럭. 이건 벅스라이프의 트럭과 동일합니다. 그 옆에는 피자 플래닛 트럭도 보이네요. 아홉, 엔딩 크레딧. 이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어떤 괴물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문구. 막판까지 센스 갑벽한 픽사. 몬주는 픽사의 근본인 만큼 다른 영화에도 카메오로 많이 나왔는데요. 열, 부의 미래 모습. 토이스토리 3에 나온 이 여자아이, 부와 쏙 빼닮았죠. 아무리 봐도 부가 맞는 것 같은데 리 엉크리치 감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 모습 보니까 속편 뒤집어진 게 진짜 아쉽네요. 정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몬스터 시리즈. 세계관도 탄탄하고 재밌는데 괜히 유니버시티랑 근무일지를 속편으로 내서 짜게 식은 느낌이죠. 좀 제대로 준비해서 완성도 높은 속편이 또 나오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코코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염색약?